안녕하세요. 해양수학 실습 6번째 시간입니다. 얼마 전에 전면 온라인 강의로 한 학기를 보낸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저도 여러분을 직접 만나서 강의를 할 날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좀 아쉽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대면 강의가 아닌 만큼 더 모르는 부분들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질문하고 본 강의를 잘 숙지하고 이번 학기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강의의 리뷰는 우리 과제 5번째 과제를 통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과제는 격월로다가 수직 단면도를 도지하는 과제였는데요. 요 과제의 순서는, 그러니까 코드 진행 순서는 다음처럼 됩니다. 처음 일단 데이터를 읽고, 이 읽을 때 사용했던 함수는 fopen 그리고 fopen fid를 가지고 텍스트 스캔에 넣을 때 사용할 포맷들에 대해서도 배웠었고요. 그리고 데이트 넘으로다가 기존의 스트링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줄리안 데이트로 바꾸는 부분을 배웠었고, 이러한 줄리안 데이트를 데이트 100에 넣어서 벡터 형태, 즉 매트릭스 형태의 데이트를 연, 월, 일, 시분초 형태로 받는 것도 배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께 강의를 하려고 준비를 하다 보니 데이트 타임이라고 하는 함수가 아주 유용하게 쓰일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오늘 리뷰해서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과제의 항목 중에 제가 이런 부분을 써놨죠. 폼은 그리고 포문의 인덱싱을 활용해서 격월의 그림을 그린다 라는 부분을 써놨어요. 이거는 예전에 제가 강의에서 얘기했던 반복되는 문장이 있을 때에는 포문으로다 짧게 짧은 스크립트를 만들 수 있다고 했었던 부분을 암시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리뷰해서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빈 공간을 만들고 find 함수를 사용해서 원하는 위치에 데이터를 넣는 것 지난 시간에 배웠고요. 픽컬러와 컨투어 F를 이용해서 공간 데이터를 도지하고 컬러 맵, 컬러 액시스, 컬러 바를 이용해서 그림의 완성도를 높이는 방법도 배웠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잠깐 언급을 했었던 C 라벨을 이번 리뷰에서 확인해 볼 건데요. 이 C 라벨은 말 그대로 컨투어에 라벨을 달아주는 작업이에요. 그리고 계속했던 X라벨, Y라벨, 타이틀로 그림의 정보를 명시하는 것까지 진행이 되면 이번 과제를 충분히 수행할 수 있습니다. 자, 우선 데이터 리드입니다. 저는 파일 네임을 이렇게 지정을 했고요. FID로다가 부여하고 우리 받으려고 하는 포맷을 여기까지 받았어요. 그래서 데이터를 읽어오고 격월로 수직 단면도를 도시하라고 했죠. 그래서 월별로 데이터를 따르기 위해서 월 정보가 들어있는 데이트 7번째 하나,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번째 있는 데이트를 받아옵니다. 그리고 이 데이트 스트링으로 되어 있는 데이트를 데이트1과 데이트 100으로 받아서 데이트의 매트릭스를 만들어 줄 수 있는 게 2번 8번째 줄 vDate이고요. 앞에서 잠깐 얘기한 것처럼 오늘은 dateTime이라는 함수를 소개시켜 줄 건데요. 이 vDate2를 직접 실행을 해보면 dateTime이라는 처음 보는 형식의 데이터를 받을 수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위에 데이트 벡터로 변환해준 매트릭스 형식이 아니라 단 하나의 열로 받아지는 그런 형식인데요. 한번 꼭 확인을 해보세요. 뒤에서도 계속 사용할 거예요. 자, 그리고 지난번과 똑같이 롱기튜드, 뎁스, 템퍼러처를 각각 받아오고
그 다음에 뎁스에 유니크를 씌워서 단 하나의 뎁스열을 받아옵니다. 여기서는 0, 10, 20, 30, 50, 100, 200, 400, 500 이렇게 나가겠죠? 그리고 X, 롱기튜드에 대해서도 똑같이 유니크로 받아옵니다. 자, 아까 얘기했죠. 그 격월로다가 그림을 그릴 때 그 모든 월에 대해서 코드를 따줄 필요가 없어요. 지금은 제가 18년 데이터에 대해서 격월로 짜오라고 했으니까 그림이 뭐 많으면 6개 혹은 5개에서 6개의 그림을 그릴 건데 이 5개에서 6개마다 각각 코드를 똑같은 코드를 복사 붙여넣기 해서 짜게 되면 물론 직관적으로 이해하기엔 좋지만 제가 만약에 10년치 데이터를 써와라 뭐 2009년부터 각 월로다가 그림을 그려라 라고 하면은 여러분은 6 곱하기 10 같은 코드를 60번을 반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반복되는 코드들에 있어서는 항상 포문을 써주는 것이 하나의 방법입니다. 하나의 방법이 아니라 제일 좋은 방법이죠. 자, 그래서 이번 격월이라는 걸 표현하기 위해 month는 2에서 12까지 2의 간격으로 받아옵니다. 그럼 month는 2, 4, 6, 8, 10, 12가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month가 2가 될 때 이제 포문이 시작을 합니다. 아까 전에 데이트를 2개를 받아봤죠? 기존에 배웠었던 데이트넘, 데이트백을 이용한 vdate와 그리고 데이트 타임을 이용한 vdate2를 받았습니다. 이 둘을 한번 각각 실행을 해서 비교를 해봅시다. 자, 일단 vdate는 연, 월, 일, 시분도 순으로 되어 있으니까 두 번째는 월을 가리키는 열이죠. 그래서 이 두 번째 열, 월이 우리가 주어진 month일 때, month는 첫 번째로 2가 들어갔죠? 그래서 여기 2가 들어올 거예요. 자, 2월일 때의 위치를 찾아주시오라고 명령을 내리면 일로 들어가게 되고요. 이 밑에 명령도 마찬가지예요. 데이트 타임은 이렇게 점하고 month라고 스트링을 적어주면 여기에는 이 위에 있는 이 부분과 똑같은 결과를 받아오게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 둘이 똑같은 결과를 내게 됩니다. 이 점 month에 대해서는 뒤에 있어서 조금 더 얘기를 할게요. 자, 그래서 이제부터는 데이트 타임으로 받아온 이 인덱스를 넣어서 2월의 데이터들을 잘라내 봅니다. 2월의 데이트 인덱스를 가지고 month date, month longitude, month temperature, month depth를 받았어요. 그리고 앞부분에서 만들었던 유니크한 depth와 x를 이용해서 우리 빈방 만들어주죠. 난으로다가. 그래서 사이즈가 요거는 랭스 뎁스는 14고요. 얘는 12예요. 그래서 사이즈 14 by 12인 빈 공간을 만들어주고 보문으로 조건에 맞는 공간의 값을 채워줍니다. 이 부분은 지난번 강의와 똑같기 때문에 따로 리뷰하지 않을게요. 그래서 그림을 이제부터 그려봅시다. 또 다른 함수 데이트 스트링인데요. 데이트 스트링은 어떤 함수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트 타임의 혹은 스트링 타입의 데이트, 날짜 형식을 원하는 형태로 변환을 해주는 함수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이 mdate1은 이러한 데이터가 들어갔다 하면 우리가 포맷을 지정을 해줘요. YYYY 그리고 어퍼스트로피에 MMMM이라고 하면 이러한 형식으로 2018년의 2월이에요. 라고 스트링을 새로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타이틀 스트링에는 저 값이 들어오게 돼요. 자, 이러한 스트링 포맷에 대해서는 직접 doc
데이트 스트링을 해보면 알 수가 있겠죠. 자, 다음 피규어 창을 열어줄게요. 피규어 창을 열어주는데 포지션이라는 옵션을 걸어주면 여기가 X 처음 시작 위치, Y 처음 시작 위치, 그리고 X 크기, Y 크기를 넣어줘서 그림의 크기와 위치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기본 창 같은 경우에 약간 가로가 약간 뚱뚱한 이런 피규어 창이 열리는데요. 저는 이 정도의 지금 보여주는 그림 정도의 레이시오를 만들기 위해서 10대 4, 100대 400의 크기를 가지는 피규어 창을 열어준 거예요. 자, 그래서 서브 플랫을 수행을 해봅니다. 픽컬러로 X랑 뎁스랑 템퍼러처 매트릭스를 넣어줬고 쉐이딩 플랫, 그래서 이거는 지난번 강의 내용과 똑같죠. 자, 그 다음에 픽컬러를 했고 컨투어 F로 넘어가서 레벨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얘기했었죠. 직접 레벨을 부여할 수도 있다고. 그래서 오른쪽 이 주석으로 달아놓은 것처럼 레벨을 구성하기 위해서 저는 이렇게 주어졌어요. 요거는 0에서 20까지 이 간격이란 뜻, 그리고 25, 30을 추가해주세요 라는 구문입니다. 이거를 빽빽하게 0에서 30부터 모두 이 간격으로 나타내는 것보다 이렇게 고운 부분은 띄엄띄엄 나타내는 것이 뒤에 그림에서 훨씬 더 보기 좋기 때문에 이런 레벨을 설정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위에서 제시한 레벨 간격으로 점선으로 컨투어를 해주세요 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그러면서 속성값과 위치값을 받아준다는 C랑 H, 지난번에 이것도 한번 확인을 했었죠. 자, C랑 H를 받아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예고한 것 같이 컨투어에 라벨을 달아줄 건데요. 그 함수는 C라벨이에요. C라벨에 위에서 컨투어 F에서 받아온 C랑 H를 넣어주면 이제 이 C랑 H를 가지고 이렇게 라벨을 얘가 직접 달아주는데요. 여기엔 폰트 사이즈 11로 둬서 너무 작게 그려지지 않게 우리가 볼 수 있는 사이즈로 만들었고 이 라벨 스페이싱은 이 라벨이 달리는 간격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라벨 스페이싱이 좁으면 좁을수록 이렇게 쫌쫌하게 라벨이 달리게 되죠. 그래서 이것도 적당한 값을 만들기 위해서 200이라는 숫자를 부여를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전에 타이틀 만들었었죠. 위에서 타이틀을 이렇게 날짜 형식으로 어떤 월인지, 어떤 연의 어떤 월인지를 표현하기 위해서 타이틀 스트링이라는 스트링 변수를 만들었고, 그래서 타이틀 스트링과 픽컬러라고 첫 번째 서브 플랫에는 이렇게 달아줬고, 두 번째 서브 플랫에는 타이틀 스트링의 컨투어 F임을 명시를 하는 타이틀을 달아줬습니다. 자, 프린트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 포문을 돌리고 있죠. 포문이 2월에서 4월, 6월 이렇게 진행될 때마다 각각 파일명을 자동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이런 스트링도 포문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준 거예요. 그래서 템퍼러처 그리고 2월, 우리 먼스가 2죠. 그래서 2.2u라고 하면은 여기에는 02라는 이제 스트링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러한 포맷들에 있어서는 계속 얘기했듯이 포맷을 확인할 수 있는 DOC를 참조하거나 혹은 구글에다가 매트랩, 스트링 포맷 등을 찾아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완성된 우리 포문으로 완성된 2월부터 12월까지의 격월 수직 단면도예요. 자, 여러분이 직접 찾아봤듯이 픽컬러랑 요거는 선택까지 했죠. 컨투어, 투어 F 의 차이를 잘 볼 수 있는데요. 이 픽컬러를 DOC를 열어보면 슈도 컬러라고 되어 있어요. 슈도? 자, 요거는 가짜라는 뜻이거든요.
의 색상이라고 되는데 의란 뜻이 같다란 뜻이에요. 그래서 요 안에 채워지는 숫자들은 채워지는 색깔들은 정말 이 위치를 대변하는 색깔인지 아닌지에 대한 부분도 DOC에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픽컬러 같은 경우에는 모서리의 값이 이 안에 채워지게 돼요. 그래서 이 모서리에 있는 마지막 속성값들은 사실 버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컨투어 F 같은 경우에는 각각의 색상을 나타내는 그 값들을 얘가 알아서 인터폴레이션을 해요. 그래서 그 인터폴레이션한 결과를 우리 2차원 평면에다 나타내주는 결과예요. 자, 한번 확인을 해보면 일단 2월에서 12월로 넘어가는 동안 수온이 상승했다가 다시 떨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고 특히 8월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수온 약층이 발달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또 여기서 언급할 수 있는 거는 이렇게 4월 같은 경우에는 관측되지 않은 공간이 있다는 거, 난값이 있다는 거. 마찬가지로 6월, 10월, 12월도 결측되는 구간들이 있다는 것도 볼 수 있고요. 자, 근데 아까 전에 앞 그림에서의 라벨을 보면은 서로 겹쳐져서 잘 보이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직접 라벨 위치를 지정하고 싶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옵션이 이 매뉴얼이라는 옵션이에요. 그래서 아까 전에 썼던 함수는 요 부석 처리를 한 부분 라벨 스페이싱으로 라벨의 간격을 지정을 했지만 이번에는 매뉴얼이라는 옵션을 사용해서 한번 수행을 해보도록 해요. 그러면 이렇게 십자가 우리 공간 안에 들어오면서 내가 직접 클릭을 해주는 공간마다 이렇게 라벨을 찍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직접 라벨을 찍어주게 기본 속성을 사용했을 때 이렇게 붙어서 잘 보이지 않던 부분에 대해서 내가 원하는 위치에 직접 찍어주게 되면 훨씬 더 가시성이 좋아지게 되죠. 자, 리뷰는 여기까지였고요. 오늘의 수업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번 화요일 날 교수님 수업에서 해양 관측 자료의 통계 처리에 대해서 배웠었을 텐데요. 이러한 통계 처리를 사용해서 우리 한번 데이터들을 표현을 해봅시다. 교수님 수업 중에는 이와 같은 다양한 통계 처리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오늘 이 수업에서는 민, 평균값과 스탠다드 데비에이션, 표준 편차, 미니멈, 맥시멈 이 네 가지를 활용해서 오른쪽과 같은 그림을 그려볼 거예요. 자, 본격적으로 그림을 그려보기 전에 코드를 짜보기 전에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일단 레전드를 살펴보면 평균과 최소값, 최대값 이 라인이 보이죠. 그래서 평균 라인, 최대값, 최소값 라인이 연주기성을 가지고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시그마는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을 표현하는 문자입니다. 자, 여러분 그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은 데이터들이 어느 정도의 변동성을 가지는지를 나타내는 값이라고 배웠었을 텐데요. 그래서 우리의 평균 값의 스탠다드 데비에이션만큼 떨어진 값을 제일 진한 파란색으로 그리고 제일 진한 빨간색으로 표현을 하고 그리고 그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의 2배 그리고 3배까지 표현을 해볼 예정이에요. 통계 처리를 배울 때 배웠는지 모르겠지만 보통 데이터들은 3시그마 안에서 변동을 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 더 여기서 볼 것은 여태까지는 X 라벨에 숫자들을 넣었는데, X팅 라벨에 숫자들을 넣었는데, 여기에서는 이렇게 월을 대표하는 문자들을 직접 넣어줬죠. 이 부분까지 한번 소화해 보도록 합시다. 자, 이제 시작해 봅시다. 제가 오늘 제공한 데이터는 기상청 KMA의 해양 기상 부위 자료입니다. 이 해양 기상 부위 자료는 시간 간격으로다가 제공이 되는데요. 그래서 만약에 원하는 자료가 추가적으로 더 있을 경우에는 이 URL로 들어가면 직접 다운로드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준 두 가지 자료. 첫 번째 2019.csv는 21개의 관측 정점에 대해서 2019년 1시간짜리 1시간 간격 자리의 자료입니다. 그리고 메타 관측 지점 정보 엑셀 파일은 열어보면은 각 관측 지점의 번호, 연번과 이름과 위치는 룬렛으로다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이걸로는 확인하기가 어렵다. 관측 정점의 위치 정보를 직접 눈으로 보고 싶다 라고 한다면 이 위 링크로 들어가서 해양 그리고 해양 기상 부위를 선택한 다음에 지도로 선택을 클릭을 해보면 아래와 같은 창이 뜨면서 직접 데이터 위치를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자, 오늘 분석할 정점은 인천에서 가장 가까운 여기 덕적도에 위치한 덕적도 부위입니다. 자, 자료를 읽고 인덱싱을 해봅시다. 자료는 또 똑같이 읽죠. fname을 파일 네임을 지정하고 fid에 부여하고 포맷을 확인해 가면서 이 포맷을 부여하고 그리고 데이터를 읽어옵니다. 자, 첫 번째 열에는 관측 정점 번호가 부여가 돼 있죠. 그래서 이거를 로케이션이라는 변수로 받아주고 두 번째에는 날짜가 들어있으므로 데이트 스트링으로 받아줍니다. 여러분 이 과제를 하기 전에 항상 이 수업을 나가기 전에 데이터를 직접 열어서 어떠한 것들이 들어있는지를 한번 꼭 확인을 해보세요. 제가 지금 이 슬라이드에다가 데이터를 전부 다 입력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코드만 주어지는 상황이라서 꼭 한번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자, 이 받아온 데이트 스트링을 데이트 타임 형식으로 변경을 해주고 그래서 이거를 데이트 타임 데이트라는 변수로 받아봤습니다. 자, 8번째 컬럼에 워터 템퍼러처가 들어있죠. 그래서 이거를 받아와요. 그 다음에 우리 계속 인덱싱을 사용해봤죠. 덕적도는 2101이라는 번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로케이션 넘버를 2101로 지정을 하고 우리 인덱싱 똑같죠? 로케이션 이 위에서 전체 장소들이 들어있으므로 우리의 장소인 22101만 find 해주도록 합시다. 그래서 로케이션에 대한 인덱스가 생성이 됐고 이제 데이트와 템퍼러처에 대해서 인덱스를 넣어서 로케이션에 대한 데이트, 로케이션에 대한 워터 템퍼러처를 받아왔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그림에서 그 문자 형식을 사용하는 걸 봤는데요. 그래서 데이트 스트링 해서 여기에서 만든 변수를 넣어주면 그리고 우리가 월로 받아올 거다. 그것도 MMM을 3개를 쓰면은 이 줄임말이거든요. 아까 전에 과제를 할 때는 M을 4개를 썼어요. 얘는 줄임말이 아니라 뭐 April, March 이런 애들이 풀네임으로 들어오게 되고 3글자로 쓰게 되면 요거에 약어가 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그거를 스트링으로 받아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받아와지는지 오른쪽에 잠깐 예시를 썼는데요. 자, 이 LDate, 데이트 타임 데이트 중에 우리 로케이션
을 받아온 LDate를 보면 그 중에서 맨 마지막 것 3개만 봤어요. 마지막에서 세 번째부터 마지막까지 확인을 해보면 이렇게 데이트 타임 배열이라는 형식을 가지고 있는 4개의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거를 month 스트링으로 여기서 데이트 스트링을 이용해서 변형을 했죠. 그래서 얘도 확인해 보면은 전부 다 디셈버로 들어와 있는 거를 볼 수 있어요. 자, 간단하게 예시로다가 요거를 이렇게 나타내 보면 어떨까? 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month, day, year 이렇게 써서 데이트 스트링을 수행을 해보면 이것과 같은 결과가 나타납니다. 자, 그 다음엔 이제 우리 앞에서 봤을 땐 월별 시계열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자료는 시간별 데이터예요. 그래서 이거를 월별 통계량으로다가 연산을 하는 과정을 해봅시다. 얘도 똑같이 방을 만들어 줍니다. 민값, 시그마, 표준편차라고 했죠? 그리고 미니멈, 맥시멈에 대해서 각각 12개, 우리 1년은 12달이니까 12개에 대한 방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엑스틱 라벨을 우리 그러니까 먼스의 약어로다 넣어줬다.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빈 방을 만들어줄 거예요. 그래서 엑스라벨스라는 셀로 이루어진 빈 방을 만들어줍니다. 자, 이제 포문이 돌아갈 거예요. 원스가 1월부터 12월까지. 그래서 L데이트죠. L데이트에는 그 로케이션의 모든 데이트가 들어와 있고, 이거는 데이트 타임 형식이라고 앞에서 선언을 했죠. 자, 여기에 점을 붙이면 무엇을 수행할 수 있는지 제가 오른쪽에 예시로다가 좀 가져왔어요. 우리 명령창에서 탭을 누르면 그 가능한 모든 함수들을 알려주는데요. 로케이션 데이트 점을 하고 탭을 눌러보면 이렇게 다양한 것들을 지원해 준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 월별 통계를 낼 거기 때문에 month에 대해서 가져와요. 데이트 형식은 시간 속성을 받을 수 있음이라고 적어뒀죠. 자, 그래서 우리 맨 처음에는 1이 들어가겠죠? month의 포문이 돌면서 자, 1월에 위치를 찾아주세요 라고 find를 해서 인덱스를 남겼고 이 인덱스를 사용해서 month 이 월별 워터 템퍼러처를 받아올 거예요. 자, 우리의 위치, 우리가 지정한 또 V에 month 인덱스를 넣으면 이제 또 V의 1월의 데이터가 이곳에 들어옵니다. 자, 그래서 각각을 min, 스탠다드 데비에이션, 미니멈, 맥시멈을 구할 건데 우리 관측 데이터들에는 결측이 포함될 수 있어요. 그래서 결측이 포함되면 이게 난으로다가 분류가 되기 때문에 전에 배웠던 난민, 난스탠다드 데비에이션, 난민, 난맥스를 취해서 각각 위에서 12개 방으로 만들었죠. 그리고 지금 1월이니까 month에 1이 들어가서 12개 방 중에 첫 번째 공간에 이 친구들이 이제 담기게 됩니다. 각각의 연산 과정의 결과가 들어가게 되죠. 자, month 스트링 아까 앞에서 구했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1월에 해당하는 부분을 잘라내고 그거의 첫 번째만 스트링을 X라벨 위에서 만든 빈 방 셀에 넣어주면 이 포문이 종료가 돼요. 여러분은 이거를 하나씩 직접 수행해 보면서 이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꼭 확인을 해보세요. 저도 이거를 한꺼번에 주르르 짜고 여러분한테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저도 하나하나 이렇게 검산을 해가면서 얘들이 제대로 들어왔는지 문제가 없는지 항상 확인을 하고 준비를 합니다. 저도 준비를 하니 여러분도 꼭 검토를 해보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포문이 다 돌아가고 나면 1,12셀 배열이 만들어지는데 이 안에는 각각 1월부터 12월까지의 그 월을 대표하는 약어가 들어가 있죠. 자, 그러면 데이터가 준비가 됐습니다. 자, 월별 통계량 계산이 아니라 플랫입니다. 그림입니다. 자, 피규어 얘도 마찬가지로 얘는 2대1 정도의 비율을 가지는 크기로 제가 설정을 했어요. 요거는 2500이라는 숫자를 여러분이 쓰면 그림이 안 보일 수 있어요. 저는 듀얼 모니터를 쓰기 때문에 이거는 100 정도로다가 해놓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플랫 1에서 12까지 평균값에 대해서 검은색으로 바와 함께 별을 표시해 주세요 라고 했고 홀드온으로 고정을 시켰고요. 그 다음에 미니멈에 대해서 빨간색으로, 맥시멈에 대해서 파란색으로도 그림을 그려라 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그 다음에 그리드하고 X축의 리미트는 1부터 12로 하고 그리고 X틱 라벨은 위에서 만들어줬던 우리 12개짜리 셀 있죠? 원스의 약어가 들어있는 이 셀을 여기다 직접 넣어주면 됩니다. 자, 나머지들은 그냥 설정하면 되는 거고 레전드는 우리가 지금 순서대로 평균값, 최소값, 최대값을 넣었으므로 이 레전드는 그렇게 설정을 해주면 돼요. 자, 그림을 한번 확인해 봅시다. 월별 수온 통계량 Y축은 템퍼러처, X축은 먼스고 그리고 이 아까 만들어 놓은 셀의 스트링이 잘 들어가 있는 X팅 라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 추가로 이제 스탠다드 데비에이션도 표현을 해볼 건데요. 이때 사용할 함수는 fill이라는 함수예요. 여기 보면은 색칠이 되어 있잖아요. 이 색칠, 즉 채우다 라는 뜻의 fill이라는 함수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 fill은 순서대로 하면 자, 간단하게는 x, y 그리고 컬러를 지정을 해주면 되는데요. 이 x는 그리고 y는 좌표값이 돼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렇게 사각 행렬에 대해서 x를 각각 부여를 해본다면 얘는 x, y를 부여하면 0,0, 0,1 오, 거꾸로 했다. 행렬식으로는 맞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x는 앞에 것만 따봅시다. 반시계 방향으로 한번 돌아봅시다. 0, 0, 1, 1 그래서 x는 0, 0, 1, 1이고 y는 또 똑같이 똑같은 방향으로 항상 시작점과 끝점이 같아야 돼요. 0, 1, 1, 0이죠. 0, 1, 1, 0. 이 친구를 XY에 대해서 fill을 해주면 이 사각형에 대해서 색칠한 결과를 만들어주는 함수예요. 직접 한번 간단한 예제를 만들어가면서 해보는 것도 좋겠어요. 저는 여기서 시그마를 표현하기 위해서 fill, range, months라는 변수에 뭘 넣었는지 봅시다. 평균값, 위에서 구한 평균값 있죠? 평균값에 지금 i는 처음에 1이 들어왔어요. 시그마 값을 빼줬어요. 이 말인즉슨 우리의 평균값의 시그마만큼을 빼준 새로운 라인을 만들어준 것과 같아요. 자, 그래서 요 라인이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되는 거고 이 뒤에는 보면은 간단한 인덱스식이죠. 평균값에 대해서
끝부터 거꾸로 첫 번째까지 가주세요 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이 위에 라인이 민이라고 했죠. 그러면은 이거는 여기부터 거꾸로 이 위치 라는 뜻이에요. 자, 아까 전에 필 함수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갖춰지는 공간에 대해서 색칠을 한다고 했죠. 그래서 지금 Frange M은 간단하게 가시적으로 표현을 하면 이 민에서 시그마를 뺀 이어주고 그 다음에 일로 올라가서 민 공간을 거꾸로 가주는 형태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다시 분리해서 얘기하면 이 앞부분은 민에서 std를 빼준 값, 즉 이 위에 민에서 std를 빼준 값, 이 부분이고, 그리고 이 뒤에 부분은 이 민에 대해서 거꾸로 진행된 값이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 구간을 이제 칠하게 만들어준 변수예요. 자, 이 변수는 지금 직사각형렬로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첫 번째 이 부분 1번, 2번이라고 했을 때 이 1번 구간이 여기, 2번 구간이 여기 들어와 있어요. 근데 이거를 일다랗게 우리 리쉐이프 배웠었죠. 그래서 매트릭스를 벡터로 변환할 때 사용한다고 했어요. 위에서 받아온 매트릭스를 이제 벡터로 만들기 위해서 알아서 자릿수를 만들고 하나짜리 열을 가지는 벡터를 만들어주세요 라고 명령을 내렸고요. 자, 이제부터 필을 시작하는데 이 필에 y는 위에서 만든 이 친구가 들어왔고 x를 한번 봅시다. x는 이것도 두 구간으로 나눌 수 있다. 1부터 12까지 단조 증가하는 부분 그리고 12부터 1까지 감소하는 부분. 자, 오른쪽에 계속 그렸던 이것과 같아요. 1부터 12까지 쭉 증가하고 그리고 12부터 1까지 쭉 감소할 수 있도록 그래서 아까와 똑같은 방향으로 얘가 반시계 방향으로 돌 수 있도록 이렇게 x 변수를 만들어줬어요. 자, 그래서 얘가 x, 얘가 y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칠하게 되면 이 첫 번째 제일 진한 빨간색 구간이 되고요. 그래서 이거 마이너스네. 마이너스랑 플러스. 아까 전에는 여기 마이너스를 구했고 여기서는 플러스를 구했다. 그래서 얘는 빨간 부분, 얘는 파란 부분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얘도 똑같아요. 위에 그 두 줄 스크립트랑 동일한 원리입니다. 그래서 얘도 똑같이 필로다가 x, y를 해주고 파란색으로 칠해주세요. 라고 했을 때 이 위에 파란색을 칠하게 되는 거죠. 자, 뒤에 붙은 옵션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은 베이스 알파라고 하는 부분은 투명도예요. 그래서 투명도 설정을 얘도 i가 1부터 3까지 돌아갈 때 우리 1시그마부터 3시그마까지 진행이 될 때 투명도가 점점 더 옅어질 수 있도록 설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i가 1이면 투명도는 0.3이고 i가 2면 투명도는 0.2고 i가 3이면 이제 투명도는 0.1이 되겠죠. 그래서 위로 진행할수록 투명도가 점점 옅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표현이 됐죠. 그 부분을 설정한 부분이고요. 엣지 컬러를 none으로 줬어요. 엣지 컬러를 요 설정을 한번 하지 않고 한번 그림을 그려보시면 여기 이 경계 부분에 항상 라인이 생기거든요. 이 라인을 안 그려주는 게 더 이쁜 그림을 완성할 수 있어서 저는 엣지 컬러를 none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포문이 돌아가면서 이제 1시그마부터 3시그마까지 그림을 그렸고요. 필로 통해서 그림을 그렸고 레전드를 아까 전에는 여기까지 달았었죠. 이제는 1, 2, 3시그마에 대해서 플러스 부분, 아니 마이너스 부분, 플러스 부분이라고 설정을 해줬고요. 레전드는 직접 위치를 설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노스 웨스트라고
오, 이거 잘못 들어있네. 노스웨스트일 경우에는 이 부분에 들어있겠죠. 그래서 y 리미트는 마이너스 10부터 35까지로 설정을 하면 다음과 같은 그림이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같은 코드를 이용해서 기온과 수온에 대해서 그려봤는데요. 기온과 수온 모두 연주기성 패턴이 나타납니다. 여러분도 직접 우리가 Wtemp 라고 해서 여기에 수온을 담았으면 이제 Atemp라고 해서 기온을 담을 수 있겠죠. 혹은 이렇게 변수명을 딱 지정하지 않고 우리가 플롯 데이터라고 지정해서 얘도 셀로 이 숫자들이 포문으로 들어가게 해서 포문이 돌 때마다 새로운 그림을 만들 수도 있어요. 계속 얘기하면 기온과 수온을 한번 확인해 봅시다. 첫 번째, 위에가 기온이고 두 번째, 아래가 수온입니다. 자, 두 그림 모두 연주기성으로 변동 패턴을 볼 수 있죠. 감소했다가 증가했다가 다시 감소하는. 그리고 평균 값의 최대치가 기온은 여기 8월에서 나타나고요. 평균 까만 선 평균의 최대치가 기온은 8월에서 수온은 9월에서 나타납니다. 평균 값의 최소치는 기온과 수온 모두 2월에서 나타나고요. 자, 기온에 비해서 수온의 월 변동폭이 작게 나타난다 라고 했는데 확인해 보면 알 수 있죠. 민 맥스는 레인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고요. 그래서 레인지가 여기부터 여기까지다 라고 알 수 있고 혹은 스탠다드 데비에이션 자체는 그 자료에 변동하는 폭을 정량화한 그런 통계 수치이죠. 그래서 요 원시그마를 간단하게 봅시다. 그래. 3시그마까지 봅시다. 그러면은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3시그마죠. 왜냐면 민에서 3시그마를 더하고 민에서 3시그마를 뺀 거니까. 자, 이 변동폭을 똑같은 줄라이에 대해서 확인해 보면 수온은 더 좁은 폭을 가짐을 볼 수 있다. 그래서 기온이 수온보다 월 변동폭이 더 크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기타 등등 아까 전에 시그마 설명할 때 우리 보통의 데이터들은 3시그마 안에 들어옵니다 라고 했죠. 그런데 여기 보면은 기온이 3시그마 안에 안 들어온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 친구들은 이상기온, 그러니까 이상고온을 나타냈던 수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게 되죠. 네, 그래서 6번째 과제입니다. 오늘 제공했던 자료는 아까 얘기했듯이 21개의 정점 자료인데요. 파일을 열어보면 알겠지만 바람, 기압, 습도, 기온, 수온, 파고의 자료가 들어있어요. 바람 같은 경우에는 풍속과 스피드, 디렉션이 같이 들어있고요. 파고 같은 경우에는 HS, 유입파고, 세대파고, 그리고 파양 등의 자료가 들어있죠. 자, 이러한 자료를 활용해서 자유롭게 마음껏 하고 싶은 것에 대해서 통계 분석을 해보세요. 오늘은 월 통계를 했는데 만약에 원하는 부분이 있다면 일 통계를 직접 수행해 보세요. 일 통계, 월 통계 어느 것이든 간에 본인이 하고 싶은 주제와 맞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한 통계 분석 같은 경우에는 수온과 기온을 각각 분석해서 상호 비교하는 과정을 해봤고요. 또 예시를 간단하게 몇 개를 들어보면은 오늘은 서해 수온과 기온을 봤는데 동해, 서해, 남해에서 각각 수온을 찾아서 각각 위치를 찾아서 수온들을 통계를 한번 비교해 보는 것도 괜찮을 거고요.
혹은 우리 바람은 유성분과 V성분으로 나눌 수 있죠. 여기 보면은 스피드, 디렉션이 있으니까 이거를 유성분과 V성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나눠서 주성분 혹은 UV 성분별 통계를 내볼 수도 있고, 그래서 UV로다가 나누려면은 우리 코사인이랑 사인을 사용하면은 간단하게 분리할 수 있는 거 다들 알고 있죠? 그리고 혹은 이 부분을 써서 풍향을 8개 방향으로다가 한번 카테고리를 지어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곳의 풍향이 혹은 파향이 어느 방향으로 주로 나타나는지 카운팅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우리 그 기상청 자료는 북쪽이 0도입니다. 그리고 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하죠. 그래서 디렉션이 0이라고 주어졌으면 북풍. 북풍은 북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죠. 이게 0도고, 그리고 시계 방향으로 회전한다 했으니까 이 방향이 90도, 동풍이 90도고, 남풍이 180도.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그리고 또 다른 예시로는 바람과 하고의 통계를 내서 한번 상호 비교를 해볼 수도 있겠죠. 자, 이곳에 제시하지 않은 것이라도 무엇이라도 재밌는 게 있다면 자유롭게 한번 통계 분석을 해보도록 하세요. 그래서 과제의 제출물은 그림을 넣어서 고찰한 문서 파일 하나, 그리고 그림을 그리기 위해 구성한 코드, 그리고 오늘 제공한 데이터까지 해서 총 3개 파일을 묶어서 10일 0지까지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